월급은 스치듯 안녕? 신용카드 청구서는 왜 이리 매번 나를 놀라게 하는 걸까요? 분명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혹시 나만 이런 건가 싶으신가요? 사실 말이죠.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설계된 도시의 유혹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름은 경제야. 난 당신의 돈과 삶을 분리시키는 방법에 대한 금융 주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매달 월급은 받는데 왜 돈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봐봐.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말이야. 우리는 부자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마치 다이어트하고 싶은데 뷔페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오늘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설계된 도시의 유혹 5가지를 펼쳐볼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첫 번째 유혹은 바로 편리함이야. 요즘 세상은 너무나 편리해졌어.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음악 스트리밍, 심지어 커피도 구독해서 마시지?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서 부담 없다고? 그럼 한번 계산해볼까? 평균적으로 한국인 1인당 3개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 넷플릭스 13,500원, 유튜브 프리미엄 1,450원, 쿠팡 와우 4,990원만 해도 벌써 월 28,940원이야. 이걸 1년으로 따지면 거의 35만 원이지? 10년이면 350만 원이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은 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심지어 내가 안 쓰더라도 말이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편리함이 우리의 소비 근육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야. 원래는 돈을 쓸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데 구독 서비스는 그런 고민을 할 틈을 주지 않아. 마치 자동문 같달까? 그냥 지나가면 저절로 열리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럼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 자동 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찾아와야 해. 해결책은 간단해. 한 달에 한 번 딱 하루 날 잡아서 당신의 모든 구독 내역을 확인해봐. 그리고 내가 이걸 매일, 매주, 매달 얼마나 쓰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만약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쓰는 서비스라면 과감하게 해지해. 넷플릭스도 안 보면 해지했다가 보고 싶을 때 다시 구독하면 돼. 넷플릭스 본사에서 당신에게 특별 대우해줄 필요 없잖아? 쿨하게 끊는 연습을 해야 해. 두 번째 유혹은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이야. 사실 말이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디에 살고 싶어 하는지 잘 생각해봐.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일까? 아니면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 사진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줄까?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소비를 보고 자신의 소비 기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대. 심지어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지. 이건 마치 옆집 김씨가 차를 바꾸면 나도 바꿔야 할 것 같은 심리와 비슷해. 우리는 이걸 동조 소비 심리라고 불러. 자, 봐봐.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 친구들은 매달 새로운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 그럼 이 친구도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하지. 사실 그 친구들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알 길이 없잖아.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가장 경계한다는 거야.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지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 워렌 버핏이 여전히 소박한 집에서 산다는 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해결책은 이거야. SNS를 잠시 끊어보거나 혹은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 나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리고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남들의 기대치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해. 세 번째 유혹은 바로 지금 당장이야. 기다림은 싫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우리의 심리를 도시가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어. 배달앱, 새벽 배송, 편의점 24시간 오픈, 모든 것이 지금 바로 해결돼. 너무 편리하다고? 맞아.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 예를 들어볼까? 퇴근 후 피곤해. 저녁하기 귀찮지. 배달앱을 켜서 치킨을 시켜.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배달비 3천 원, 총 2만 3천 원이야. 한 달에 10번만 시켜도 23만 원이야. 이 돈이면 월세가 저렴한 팡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돈이고 1년에 276만 원이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장 치킨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돈을 쉽게 써버리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즉각적인 만족이 우리의 인내심 근육을 약화시킨다는 거야. 돈을 모으는 건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잖아. 복리 효과를 기다리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런데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지면 이 기다림이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돼.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투기적인 투자에 뛰어들기도 하고 더 큰 손실을 보기도 해. 심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어. 배달 음식을 먹는 건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갑에 고통을 주지. 하지만 그 고통은 미래의 고통이기 때문에 현재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해결책은 이거야. 30분 규칙을 만들어봐.
뭔가 사고 싶거나 배달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딱 30분만 기다려보는 거야. 그 30분 동안 정말 필요한 건지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생각해보는 거지. 놀랍게도 30분 뒤에는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작은 인내심이 큰 돈을 아껴줄 거야. 네 번째 유혹은 바로 할인이야. 오늘만 할인, 최대 70% 세일, 1+1 행사 이런 문구들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아? 뭔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잖아. 하지만 사실 말이야, 많은 경우 이 할인이라는 건 당신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일 뿐이야.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줄까? 마케팅 연구에 따르면 할인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의 구매 욕구가 20% 이상 증가한대. 심지어 필요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말이지.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할인은 내가 사기로 결정한 물건에만 적용될 때 이득이라는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잘 안 먹는 과자를 1+1 행사한다고 해서 샀어. 싸게 2개를 샀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이 과자가 원래는 내가 사지 않았을 물건이라면 나는 결국 한 개 가격만큼의 불필요한 지출을 한 셈이 돼. 1+1은 이득이 아니라 100% 지출을 하게 만든 거지. 그리고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럼 할인은 다 나쁜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할인의 본질을 봐야 해. 내가 필요해서 사려고 했던 물건이 할인을 하면 그건 진짜 이득이야. 하지만 할인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건 지출일 뿐이야. 세일 기간에 꼭 필요했던 옷을 샀다. 와, 세일이니까 일단 사놓고 보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해결책은 이거야. 쇼핑을 하기 전에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봐. 그리고 리스트에 없는 물건은 아무리 할인을 해도 사지 않는 거지. 마치 장 보기 전에 목록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장바구니에 담아두기 기능을 활용해봐.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물건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마지막 5번째 유혹은 시간은 곧 돈이라는 착각이야.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그러다 보니 시간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택시를 타고 가사 도우미를 부르고 편리한 밀키트를 사 먹고. 물론 시간이 정말 돈이 될 때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낀 그 시간이 정말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거야. 택시를 타고 아낀 30분으로 업무를 더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면 그건 현명한 소비일 수 있어. 그런데 아낀 시간으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그건 그냥 돈을 낭비한 것과 다름없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줄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대. 어려운 결정을 피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쓰는 건 사실 우리의 뇌가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면 1시간이 걸리고 1,500원이 들어. 택시를 타면 30분이 걸리고 15,000원이 들어. 만약 당신의 시간당 가치가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택시를 타고 30분을 아낀다면 5,000원의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 30분을 그냥 멍하게 보냈다면 당신은 13,500원을 손해본 거야. 이 부분에서 당신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시간과 돈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단 거야. 무조건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현명하지 않고 무조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현명하지 않아. 당신의 시간당 가치를 계산해보고 어떤 활동에 시간을 쓰고 어떤 활동에 돈을 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해. 해결책은 이거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절약된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한번 기록해봐. 나는 오늘 10,000원을 쓰고 30분을 벌었는데 그 30분으로 무엇을 했지? 이 질문을 꾸준히 해보면 당신의 시간과 돈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자, 오늘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설계된 도시의 유혹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땠어? 어쩌면 내가 너무 잔소리꾼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진심으로 당신이 이 도시의 함정에서 벗어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래. 부자가 되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하지만 이 유혹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면 당신은 분명히 부자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기억해.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돈을 지키는 힘은 바로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 영상이 당신의 금융생활에 작은 변화라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금융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때까지 당신의 돈과 삶을 분리시키는 연습 꼭 해봐. 안녕.